나이 들어 요양원에 가지 않고 노후를 가장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주제, 나이 들어 요양원에 가지 않고 자택에서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노후 준비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바쁘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자녀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며 외롭지 않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스스로의 노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자택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해 전 제가 아는 지인의 어머니가 요양원에 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요양원이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스스로 선택하셨지만 막상 그곳에서 지내면서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되셨습니다. 그곳에서 제공되는 음식과 생활은 그분이 평생 즐기셨던 것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는 평생 아침마다 드시던 따뜻한 국과 직접 만든 반찬을 그리워하셨지만 요양원에서는 그런 작은 기쁨조차 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며 어머니의 외로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자녀들이 주말마다 찾아왔지만 짧은 방문 시간 동안 나눌 수 있는 이야기는 한정되어 있었죠. 요양원에서 제공되는 활동들은 어머니의 성향과 맞지 않았고 낯선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은 외로움만 더해갔습니다. 매일 창밖을 바라보며 자녀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기를 기다리셨지만 자주 그럴 수 없다는 현실에 실망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내가 정말 이곳에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 순간 자녀들은 비로소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를 깨닫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양원에 계신 가족을 보며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순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택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육체적 건강은 나이가 들면서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자택에서의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평소에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이웃에 사는 박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공원을 산책하십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할아버지는 항상 같은 시간에 공원으로 나가셔서 산책을 하시죠. 할아버지는 한 번도 큰 병에 걸린 적이 없으셨고 노년에도 건강을 유지하며 혼자 자택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그분의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건강을 관리하고 계신가요? 매일의 작은 실천이 노후에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30분씩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평소 식습관을 건강하게 바꿔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정서적 건강입니다.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자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자택에서 생활하더라도 자녀나 친구들과의 정서적 교류가 없으면 고립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자녀들과는 자주 연락하고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서적 건강을 위해서는 취미 생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박 할아버지는 혼자 계시지만 매주 화요일마다 그림을 그리는 동호회에 참석하십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건강한 노후를 위해 어떤 실천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공유해 주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더 큰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노후에 자녀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사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늘 보고 싶은 존재가 되는 것은 간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바쁘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부모님과의 시간을 점점 적게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부모님을 자주 찾고 싶어하는 이유는 부모님의 존중과 이해에서 나옵니다. 자녀들이 자신들의 선택을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부모님을 더욱 자주 찾고 싶어지게 됩니다. 너무 많은 간섭이나 지나친 조언보다는 자녀들의 삶을 지지해주고 그들의 결정을 믿어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저희 친척 중 한 분은 자녀들과 매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비결은 단순합니다. 자녀들의 결정을 항상 존중하고 자주 연락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선택을 믿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따뜻한 조언을 해주시죠. 그 덕분에 자녀들은 스트레스 없이 부모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고 자연스럽게 자주 찾아뵙게 됩니다. 또한 자녀들과의 추억을 만드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함께 식사를 하거나 자녀들이 어렸을 때 좋아했던 장소를 함께 방문하는 것과 같은 작은 활동이 자녀들에게는 큰 의미가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들과 보내는 소중한 시간들은 자녀들이 평생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자녀와의 소중한 추억을 어떻게 쌓아가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중요한 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하나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노후의 행복을 만들어갑니다. 박 할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났다는 것에 감사한다. 오늘 하루도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매일 아침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하루하루가 특별해집니다.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어떤 부분에서 감사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의 감사한 순간을 함께 나눠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이 감사했던 순간들을 들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이 되었길 바랍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 더욱 빛나길 기원하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길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자녀에게 어떤 부모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